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간만에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매 업체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 쇼핑 시즌을 앞두고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받는다면 긍정적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크지 않고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 속에서 개별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 어려움 겪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매매 시그널 잡아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나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0.74% 정도 상승하면서 2,423포인트 선으로 올라와 주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0.69% 정도 상승하면서 717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좀 강하게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시장 속에서 어떤 흐름, 종목들이 모습을 펼쳐질지 실시간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릴 텐데 함께 보시죠. 오늘도 네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이성웅 차장, 임상현 파트너, 윤여민 FB 그리고 유영아 과장까지 모시고 네 분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전에 저희가 체크해야 될 사항들 굉장히 많을 텐데 한 번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FOMC 회의록 결과를 앞두고 경계심이 커지면서 어제 우리 시장 양대지수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경계심에 더욱더 위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게다가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이슈와 더불어서 제로 코로나 이슈에 이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는 뉴욕 증시 소매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이 나왔고 또 주요 종목들 대부분이 상승 마감했는데요. 반도체주와 에너지주도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3대 지수 모두 1%대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지수도 강보합 출발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0.7%대 강세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의 자세한 흐름과 예상 체결가도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난장보다는 어제 다소 선방하는 모습 보이면서 370개 넘는 종목이 오르기는 했지만 483개의 종목이 내리면서 역시나 하락 종목 우위의 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전장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와 애플 등 주요 기술주가 하락을 했고 또 국제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었죠.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도 부진하는 흐름을 연출을 했는데요. 어제 4조 원을 투자해 미국 테네시주에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LG화학만이 홀로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그 밖에 모든 종목들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GM과 합작한 얼타임 셀즈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또 테슬라는 후미 등 오작동으로 미국에서 32만 대를 리콜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중국 소비자 가격 인하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이 테슬라발 악재에 국내 2차 전지주들의 흐름도 주목을 해보셔야겠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소식들이 과연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풀이가 될지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부터 LG화학까지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들 모두 기분 좋은 상승 출발을 예측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66% 강보합하면서 6만 1,0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보합, SK하이닉스도 0.23% 오르면서 8만 5,4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긍정적인 흐름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1% 넘게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69만 5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보합권에 머물면서 전장의 주가를 이어간 기아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삼성 형제들이 2%에 가까운 내림세를 보인 가운데 이 네이버는 이번 주 계속해서 내려앉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낙폭을 키우면서 18만 원 초반을 겨우겨우 유지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는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필두로 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8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소식 과연 오늘장에서 어떻게 풀이가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삼성 SDI부터 네이버까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상승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 이어서 기아는 보합권에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 SDI가 1.3% 넘게 상승하면서 68만 9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69만 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 현대차도 0.6%, 네이버도 1.94% 드디어 상승 출발이 예측이 되고 있네요. 2%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18만 4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장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2차 전지주와 제약 바이오주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파란불을 켰고요. 제약 바이오주들 미끄럼틀을 타던 지난장의 흐름을 끊고 드디어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제약은 강보합, 에코프로비엠은 주가가 2.75%나 빠지면서 셀트리온 제약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코스닥 대장주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어떤 흐름 가져갈지 함께 살펴보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5% 가까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65,200원 선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고요. 코스닥 대장주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0.5% 가까이, LNF는 1% 넘게, 카카오게임즈는 2%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HLB는 보합권에서 전장의 주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네요.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모든 종목이 어제 파란불을 켜고 주저앉았습니다. 이 에코프로와 펄어비스, 첨보는 모두 3%대에 부진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리노공업이 2.75%, 셀트리온 제약은 1% 넘게 주가가 빠지면서 6위부터 10위 종목 모두 아쉬운 흐름을 연출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에코프로부터 첨보까지 모든 종목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상승 출발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1%, 리노공업이 1.57% 상승하면서 16만 8,500원 선에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 첨보도 1.09%, 1% 넘는 강세를 연출을 하면서 23만 2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장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코스피에서는 메리츠 금융지주와 메리츠 증권 그리고 화재가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고 더불어서 주주 환원도 더 강화한다고 전격 발표한 가운데 이 메리츠 참송차가 모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장에서는 과연 어떤 흐름 보여줄지 메리츠 화재부터 살펴보시죠. 오늘장에서 역시나 강세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8.4% 넘게 오르면서 5만 3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네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메리츠 증권입니다. 메리츠 삼총사 중 하나인데요. 오늘장에서 역시나 메리츠 증권도 강세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21% 오르면서 6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메리츠 증권입니다. 메리츠 삼총사의 마지막 종목인데요. 앞서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에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면서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1 멀티주 생산이 잠정 중단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장에서는 하락세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4% 넘게 주가가 빠지면서 83,100원 선의 예상 체결가가 만들어져 있네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코스피 특징주 일동제약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일동제약과 시오노기 제약이 공동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오늘장 긍정적인 흐름이 예측이 되는데요. 오늘장 18% 넘게 급등하면서 44,15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 클리노믹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폐암 조기 진단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5%대의 강세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코스닥 특징주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입니다. 보통주 1주당 신주 5주를 발행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죠. 이 소식에 주가가 가격 상승폭까지 제한이 됐는데요. 오늘장에서 6% 가까운 강세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11월 23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관련돼서 자세하게 장전에 저희가 체크해봐야 될 사항들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전 전략도 세워봤고 또 글로벌 이슈들도 짚어봤습니다만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좀 간만에 올라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자세한 지수와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개장 분위기는 어떤지 바로 좀 전문가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상대로 상승 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0.77, 코스닥은 0.92%까지 상승 출발해주는 모습이네요. 이대로 좀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돌아와주면 참 좋을 텐데 오늘 시장과 더불어서 개장 상황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여러 가지 우려됐던 부분이 소폭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안정되면서 오늘은 좀 차분하게 좀 상승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미국 증시에 본다고 하더라도 소매 업종이 견조하게 첫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매크로 지표에 의한 주가의 좀 하락 부분보다도 약간의 다른 분위기 쪽에서의 상승했다는 점에서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선두 주자는 이 반도체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03%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로 더 갈 확률이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까요? 지금 현재 상승폭이 제일 큰 업종이 바로 이제 증권 업종입니다. 어제 메리츠 금융그룹 쪽 굉장히 화제가 됐죠. 지금 현재 메리츠 금융에 대한 적정 주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상향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 현재 9.54%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 1.56%, 그리고 이 SK증권이 0.89%, 다우투자증권 0.92%,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이 0.7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보험업종도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메리츠화재가 15.3%의 어제 급등 랠리를 오늘도 지금 이어가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오늘 또 메리츠 금융그룹에 대한 관심을 또 계속 가져야겠죠. 메리츠 금융 삼형제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하나손해보험이 1.4%, DB손해보험이 0.86%, 하나생명 0.44%, 코리안이가 0.25%, 흥국화재 0.1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업 지표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키다리 스튜디오가 지금 현재 12.46%로 강한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콘텐츠리 중앙이 4.33%, 카카오가 4.24%, CJCJB가 3.18%, YG플러스가 2.84%, 하이브가 2.6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운수창고 업종도 괜찮습니다. HMM이 지금 현재 3.89%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역시 산업은행이 HMM 지분에 대한 매각에 대한 부분에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인수 부분에 대한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하게 되는데, 역시 HMM에 대한 지분 매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HMM 자체적으로는 이제 호재로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보가 1.59%, 그다음에 TA항공 1.39%, 아시아나항공 1.32%, 대한해운이 1.18%, 그리고 대한항공이 1.03%, 대한해운이 1.18%, 에어부산이 0.9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철강 금속 업종도 괜찮습니다. NI스틸이 3.71%, 알루코가 2.49%, 대우AL이 2.4%, SHD가 2.39%, 동일산업 1.91%, 동국제강이 1.87%, 고려아연이 1.8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IT 업종도 좋죠. 지금 AMP가 5.17%, 자화전자가 2.78%, 해성DS가 2.56%, 이수페타시가 2.4%, 삼성전기 2.25%, 삼화전자 2.25%, LG전자가 2.2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화학업종도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화장품 업종이 좀 강하죠. 한국콜마가 3.85%, 그리고 LG생활건강이 3.2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이 3분기 실적은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했던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오히려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때는 이 고객사에 대한 확대 가능성을 오히려 좀 증권사에서는 이 한국화만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 더 자세하게 좀 그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하는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이 신규 고객사가 계속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내년 상반기에도 또 내년 상반기보다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해 종목을 볼까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타 제조업 지수가 지금 상승폭이 좀 많이 큰 모습 나타나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업종에 대한 지금 시장에서의 관심이 많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선 여러 가지 면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그 시장 구간에서는 오늘 아침에는 좀 차분하게 좀 시장이 좀 진행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큰 모습은 변동성은 나오지 않고 소폭 상승으로만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면서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아직까지 마이크론이나 그런 그 기업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어떤 그 공급량을 좀 감소하면서 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공급에 대한 비중을 줄이면서 수요와 맞추는 과정으로 간다고 한다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0.83%, LG에너지솔루션 0.18% 하락 보여주고 있는데 1위부터 지금 이제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이 카카오 그룹주들만 지금 상승폭이 좀 나와주고 있다. 나머지 종목들은 2% 상승, 그 하락도 지금 없는 상태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카카오와 그룹주들에 대한 지금 현재 카카오 그전에 피해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얘기가 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대한 주의는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이 코스피보다는 상승하는 기업 수와 좀 상승폭이 좀 큽니다. 세트헬스케어 0.15% 상승, 에코프로비엠이 1.17% 상승, LNF가 0.3% 상승, HLB는 보아, 카카오게임즈가 역시 5.1%의 강한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역시 이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뱅크와 함께 지금 상승폭을 가져가고요. 그다음 에코프로가 2.92%, 펄어비스가 2.88%, 유노공업이 2.17%, 세트은제약이 0.7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가 5.22%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넷플릭스와 어떤 계약 부분도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플랫폼, 여러 이제 OTT 플랫폼이 많아지면서, 이 납품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 판가나 협상에 유리한 고지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진 1.87%, 위메이드가 2.62%, CJ ENM이 3.09% 상승세 보여주면서 오늘 게임과 어떤 컨텐츠, 이런 업체들에 대한 상승폭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개장 상황 그리고 분위기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브리핑의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우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신 것처럼 지금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쪽 보면 앞서서 저희가 장전에 다루었던 OTT 관련된 콘텐츠,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업종들 테마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지금 개인들만 순매수 기조 유지해주고 있고요. 여전히 외국인들은 매도폭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폭이 크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327억 원어치 순매도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폭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특징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테마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이야기 들려주시죠.
예.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급락을 좀 했을 때, 어제 이제 저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미국 시장이 이제 반등이 좀 성공을 좀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반등에 좀 성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 2주 전에 화두로 약간 뭐 돌아가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이 전체 어떤 그 이제 진바닥에서 21선을 뚫고 반등하는 주가는 21선마다 이제 터치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일반적 필연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21선 근접했을 때 제가 이제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런 관점에 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거의 21선 지지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든크로스하고 임박을 좀 해주는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코스닥이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만하게 추세를 타고 약간 올라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다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 그 이격에 가파른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런 그 21선 법칙, 21주기 법칙은 현재 이제 코스피만 적용이 되는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현재 주식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 환율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원달러와 환율 같은 경우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마찬가지죠. 이걸 역상으로 해보면은 21선 저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21선마다 맞고 정을 맞고 튀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12월 또는 1월 연초에 굉장히 가파른 하락들이 한 번은 2단 하락들이 더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환율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상승장을 약간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을 좀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대충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거래소 지수나 코스닥 지수하고 거의 비슷한 차트의 모습.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21선과 61선 골든크로스 결집, 그 다음에 21주기 법칙이면 상당히 좋고요.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으면은 고점 대비 일주일 정도 조정이 되는 부분들, 21선 갇혀 있는 부분들은 틀림없이 이런 L자형 파동을 형성을 해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상승을 좀 해주는 부분들의 특징들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일단 뭐 어떤 대형주 쪽의 위주인데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군은 좀 해당이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20일 이제 탄생 파동이죠. 그래서 고점에서 내가 어떤 파동인지 모른다, 상승 추세인 것 같은데 하면은 무조건 일주일 조정을 보이는 종목군들, 그다음 21선에 근처에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하시면 되는데, 현재 뱅크, 카카오페이가 큰 이제 반등에 좀 성공을 좀 했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런 흐름으로 약간 오늘 뭐 시장을 약간 보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물론 오늘 이제 크게 상승을 해주는 부분들이 한알령 어떤 그 기대감, 그 다음에 최근 그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재벌집 막내아들, 이런 그 방영 이슈, 이런 또 그 이제 메타버스 쪽에 어떤 그 많이 겹치고 있는 제작사,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테마적으로 겹치는 종목군들이 이제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주는 부분들을 잠깐 현재편 이제 보시면은 덱스터, 현재 어떤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덱스터부터 보겠습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도 이런 비슷한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바닥을 보여주고 현재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점대 5일이죠. 그 다음에
반등에 좀 성공하는 부분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만간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와 비슷하게 현재 쇼박스 같은 경우는 갭으로 좀 떠준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익 조정 흐름들이 나와주는 2, 3일 정도의 갭 메꾸기가 있으면은 상승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을 약간 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사마 네트워크도 약간 비슷한 개념이 좀 해당이 되죠. 윗꼬리를 어제 달았고요. 오늘 갭상승의 숨구르기 국면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격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반등에 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종목군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와 연동이 돼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재 철학밴 미디어도 마찬가지, 철학밴 컴퍼니도 마찬가지죠. 상승 삭발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장중 조정 유형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현재 접근하시면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 현재 HMM 그다음에 NI스틸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주고 있는데 지금 전체 그 HMM도 마찬가지로 전체 이제 큰 추세로 보면은 요거는 이중 눌리 여기서 보면은 21선 맞을 때마다 튀어줬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현재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 쪽의 흐름들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또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오늘 철강주도 이제 상승 물론 이제 상승폭이 크지 않지만은 지금 이제 철강주 같은 경우는 현재 전체적인 어떤 수소 경제에서 보자면은 현재 탄소 포집 기술을 좀 활용을 좀 하기 때문에 중소형 철강주가 오히려 이제 수소 경제에 어떤 나름대로의 최대 수혜주로 떠올라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철강주도 상승의 대열에 좀 합류를 좀 해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일례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현대그룹의 전체적인 수소 경제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근 이제 중동에서 들어온 부분들이 이제 수소 경제를 가속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탄소 포집 기술 쪽도 테마가 이제 수소 쪽에서 건설 쪽에서 이쪽으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좀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계속해서 한번 이제 지켜보면은. 나름 오늘 크게 상승해준 종목군들 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제 큰 흐름 같은 경우로 이제 마찬가지로 오늘 대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엔터테인먼트 테마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 더 큰 흐름은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중소형 건설주 부분들이 하나의 테마적으로 엮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모듈러 주택 관련된 이슈로 어제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소형 모듈 쪽의 어떤 부분들이 현재 한 번 좀 떠올라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중소형 건설주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3개 종목이 있습니다. 난강토건, 삼부토건, 남아토건 이런 부분들이 정치 인맥 관련주 이런 쪽하고 같이 연결이 좀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번 보면은 난강통운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크게 보시면은 탄생파동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평선 결집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탄력성 있게 약간 움직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삼부토군도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약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부토군도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층에 돌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대량 거래, 그다음에 약간의 숨구르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고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세하게 시장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돈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다 자세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1%대까지 상승폭을 키워주는 모습이네요. 관련돼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누어 주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다시 한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FP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늘 시장 자세하게 봐주고 계시는데 오늘도 환율부터 체크를 하시나요? 네, 그럼요. 일단은 환율 지금 1,350원대에서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1,347원 정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간대별로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코스닥, 코스피 일단 좀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만 그 매도세가 주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시작은 지금 외국인 기관 지금 양 시장 양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개인 투자분들만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을 지금 5,000계약 이상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 자체를 아예 하방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710선에서의 어떤 지금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 좀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업종별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섬유, 의류 이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섹터 지금 상당히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오락문화 섹터 지금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쇼박스 같은 경우 뭐 13%,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뉴 같은 경우도 5%, 스튜디오라는 것도 6% 이상 좀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OTT 관련된 쪽, 콘텐츠 관련된 쪽에서 뭐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사우디발 지금 훈풍이 좀 불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뭐 코스닥에서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오르지 못했던 지금 이제 운수 창고 쪽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기 민감 업종 관련된 쪽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상당히 HMM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특징적으로 나오고 있다. 뭐 HMM 같은 경우도 9% 이상, 흥하이온 같은 경우도 9% 이상 나오면서 사실은 뭐 지수가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를 논하면서 많이 하락했을 때 오히려 경기 민감주도 같이 좀 하락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좀 고개를 든다는 것 자체는 확실히 좀 제가 볼 때는 좀 바닥권에 대한 신호가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과 달리 조금은 하락폭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증권이라든지 보험 관련된 쪽 어제 상당히 좀 강했던 섹터들이 다시 오늘은 좀 하락 반전을 하면서 확실히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시소 게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뭐 대부분의 지금 이제 종목들 자체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쪽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SK하이닉스가 한 1%대 1% 이상의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LG화학, 삼성, SDI가 3%대 좀 상승이 나오면서 확실히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지수를 좀 이끄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4%대 좀 상승이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탈출 신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달리 좀 1위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만 약간 약보합으로 좀 있을 뿐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다 상승 반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에코프로 4%대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튜디오드래곤 지금 뭐 이렇게 좀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 5%대 좀 상승이 나오는 걸 보면서 확실히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라든지 OTT, 뭐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위기 짚어봐 주셨습니다. 앞서서 장전에는 저희가 로봇 관련주 이야기를 좀 해봤었고요. 섹터별로 자세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시장을 뭐 주도한다기보다는 시장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 위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부 제약주 그리고 쭉 봤을 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종목들 위주로 오늘은 특징적인 종목 살펴볼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처음에 HMM 좀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네. 사실 HMM이 대표적인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11%까지 상승을 하다가 지금 이제 8%대로 약간 좀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올해보다 내년에 성장률이 더 좋지 않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경기 민감 업종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인즉슨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악재 혹은 이제 바닥이라는 부분은 뭐 사실 이제 주가가 계속 이제 흘러갔을 때 어떤 뉴스들이 나왔을 때 뭐 악재든 호재든 간에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그런 부분에 좀 반응하지 않을 때가 제가 볼 땐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 민감 업종 자체는 상당히 많은 악재가 나왔고 상당히 많이 횡보를 한 상태에서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악재를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확실히 지수에 대한 바닥의 신호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HMM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화학주, 뭐 롯데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좀 해운, 화학, 철강에 있는 종목들이 반등이 나온다는 건 이제는 좀 주가에 좀 단기적인 바닥이 왔다라는 좀 시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좀 산타 랠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OTT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 들어간 모습 나오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지금 쇼박스, 뭐 DNC 미디어 지금 뭐 23%, 18%대 상승이 나오면서 확실히 지금 이제 대세는 OTT 쪽으로 좀 넘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국내에서는 이제 지난주부터 좀 상당히 큰 드라마가 좀 이제 방영을 시작을 했죠. 네. 송중기 주연의 사실 그 드라마 자체가 시청률이 거의 뭐 10% 육박한다고 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제 공중파 3사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채널권이 상당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10%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경이적인 시청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뭐 항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사우디아도 자본도 들어오는 어떤 이러한 좀 호재가 겹겹이 쌓이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좀 기대감.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이 결국 4분기에 얼만큼 반영이 되느냐가 좀 실적이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상승세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좀 약간 작은 종목들이 많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큰 종목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못 따라가실 거라 생각하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섹터 전체가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엔터라든지 OTT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당분간에 이런 좀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OTT 한한령 해제와 관련돼서 이슈를 받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드라마 흥행에 입어서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F님 저희 오후장까지 좀 쭉 볼 텐데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갈까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FOMC 네. 좀 회의에 대한 어떤 결과로 그 다음에 또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약간의 좀 휴장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러한 상승세가 오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데 대한 어떤 그런 의무감은 의문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그러한 부분은 좀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를 좀 계속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지금 이제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장 초반에 113억을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19억으로 지금 100억 정도가 지금 매도세가 좀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그대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코스닥이 오늘은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말하는 정강 후약이 될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아마 이런 부분 통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큰 상승보다는 그래도 좀 자리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수가 좀 자리를 지키는 모습. 앞서 말씀드렸던 뭐 코스피 같은 경우 2,400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10선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좀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어떤 좀 소비에 대한 시즌을 좀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 증시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기대감이 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다음 주부터는 좀 본격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찾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뭐 이번 주 제가 볼 때 오늘 오후부터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좀 잔잔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미국 휴장과 관련돼서도 이번 주 일정이 잡혀 있는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이번 주 전반적인 흐름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다음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죠.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유영화 과장님 연결해 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어떤 시장 포인트로 오늘장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미국 증시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에 미국 증시 OECD의 성장 둔화 경고에도 불구하고 베스트바이와 같은 유통 체인주들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수요 부진 우려 완화와 여기에 연준 위원들의 속도 조절 발언 등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1월 FOMC 의사로 경계 심리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기술적 매수세가 또 동반 유입됐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좀 반등 효과를 누렸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 국내 증시도 이에 따라서 반도체 쪽 섹터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채권 시장 말씀드리고 있는데,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10년과 2년물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76bp까지 확대가 됐어요. 이것은 이제 1980년도 10월 이후에 최대 역전폭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반등을 하긴 했지만 경기 둔화 시그널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금리 인상 경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을 여전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시장에 불리하게 작용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는 0.72% 플러스고, 코스닥은 1.39% 플러스로 코스닥이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한번 체크해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장 초반에 150억까지 매도를 하다가, 지금 매도폭을 다소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이제 플러스권 직전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이제 반전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증시를 이끌어온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이제 코스닥에서 우호적으로 반전된다면, 최근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었는데요. 일봉상으로 이제 21선을 깨고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는데, 오늘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세로 이제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코스닥에서 양봉 보여주고 있는데 21선 지지받고 다시금 반등하는 흐름 보여준다면 당분간은 또 약간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 심리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오늘 좀 아쉽게도 음봉을 기록하고 있지만 아래꼬를 달리는 음봉이기 때문에 또 외국인의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하는 부분 모니터링 해보면서 지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지금 주목받는 부분은 중국 한한령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OTT 관련주와 웹툰 관련주들도 아침에 시세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여기에 한한령의 피해주이기도 했던 엔터주까지 힘을 받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해서 중국이 6년 만에 한국 영화를 OTT에 서비스를 재개를 한다. 를 언급하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상당히 높이고 있고, 실제로 애널리스트들도 코멘트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최근에 이제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한 섹터들을 보면은 정부 정책 모멘텀이 강하게 탄력을 받는 쪽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한국 정부가 공식성상에서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 계속해서 모멘텀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오늘은 이제 소형주, 웹툰 쪽에서도 소형주, OTT 쪽에서도 소형주가 지금 어쨌든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혜주들은 대형주 쪽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한한령의 어떤 이제 제재가 있기 전에 수혜를 받았던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제이 컨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가 조금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가능성 좀 높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주목할 섹터로 내년에 1월 CES 좀 지켜보셔야 된다. 거기에서 이슈가 될 섹터들은 이제 XR이나 로봇 관련주들 수단이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로봇 관련주들 특히나 레이모 로보틱스, 부산, 그다음에 이제 SPD 같은 종목들 사실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요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이 어떤 기업의 모멘텀보다는 글로벌의 임금 상승과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년까지도 좀 주목해 보실 만한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증시를 이끌어온 섹터, 그 축의 하나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인데 이쪽이 이제 조금 아무래도 단기로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흥고르기에 단기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다소 조금 신중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 어제부터 다시 좀 모멘텀을 받는 쪽이 사우디 쪽입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MOU 체결이 됐고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섹터가 형성이 되면서 그쪽으로 또 약간 모멘텀을 받는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시장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특징적 이슈들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살펴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 일단 저는 오늘 두 가지 종목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지금 SK 블루오벌 향해서 그 수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쪽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좀 생소하신 종목일 텐데 첫 번째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 오션브리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소재와 설비, 그다음에 2차 전지 장비와 설비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반도체 쪽으로는 이제 주요 고객사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실제로 동사 전사 매출의 한 90%가 SK 하이닉스 향이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반도체 쪽에 아무래도 이제 포트폴리오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 자각화를 위해서 2차 전지 설비 쪽으로 사업 영향을 좀 확장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요 제품은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CSS와 폴딩 검사인데, 아무래도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쪽 장비 생산의 노하우를 굉장히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 전해질 공급 장치 개발에 이제 성공을 해서 양산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폴딩 검사 장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뭘 하는 거냐? 셀을 운반하고 검사를 하는 장비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프로젝트당 수주를 하기 때문에 요 같이 해가지고 건당 한 450원권 정도로 이렇게 수주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주목하실 부분이 블루오벌 SK 쪽에서 11월 17일까지 이제 그 관련사들한테 수주 입찰 안내장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정식 발주가 아마도 연내에 순차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오션브리지에 더 주목하는 이유는 과거에도 이 SK 온 쪽으로 프로젝트 수주를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가진 기업이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퍼런스 이외에도 제가 이제 수주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배 구조인데요. 지금 그림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동사의 최대 주주는 펜 아시아 반도체 소재 유한 회사입니다. 그 지배 구조를 위쪽으로 계속 따라가 보면은 SK 지주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SK 온과도 뭐 아무래도 이제 계열사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글로벌 향에서 상당히 큰 수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회사로 얼마가 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수주전에서의 수주 가능성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자동화 관련된 종목입니다. JVM인데요. 이번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1, 2분기, 특히나 3분기에도 그 좋은 실적을 이어갔고요. 기대가 되는 점은 이제 4분기에도 호실적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주가는 최근에 좀 빠졌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타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매출액 성장 대비해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3분기에 좀 거뒀어요. 이 원인은 이 장비 수출 비중이 좀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수보다는 수출에 대한 어떤 장비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 좀 긍정적인 영업이익률 개선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사는 뭘 하는 회사냐를 살펴보면 국내에 압도적인 MS를 가진 약국 조제 자동화 전문 기업입니다. 약을 조제하는 데 있어서 자동으로 조제를 이렇게 패키징을 해주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은 이 회사의 그 포커스를 보고 있는 것은,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것은 해외 시장 개척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그 분기마다 안정적으로 그 실적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계절적 성수기인 4분기 실적도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기대치에 부합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가장 이제 투자 포인트로 보실 만한 부분은 해외 매출 중에서 북미 지역 쪽에서의 상당히 긍정적인 약진인데, 북미 지역은 지금 현재 의료 종사자, 특히나 이제 약사들의 인력 쇼티지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동사의 장비가 약국 장비의 자동화 이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은 점차 강화되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사실 되게 주요 고객사였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완벽히 리오프닝이 되면서 휴가 시즌에 돌입을 했었기 때문에 3분기에 매출 성장세 잠깐 주춤했는데 9월부터는 다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4분기에는 유럽 쪽도 매출 긍정적으로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4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 무려 2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유영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처럼 올라준 뉴욕 증시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 계속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